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양치질을 하는데, 바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기도 하죠. 그러다 세면대에 치약 거품을 뱉었는데, 그 하얀 거품에 핑크빛이 살짝 섞여 있는 걸 봅니다. 그때 제일 먼저 뭘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냥 세면대 한 번 헹구고, 입 한 번 헹구고, 그러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냥 피가 조금 난 거겠지, 별일 아니야. 아마 칫솔질을 좀 세게 했나 보지, 이렇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는 멈춰서 집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약간의 핑크빛, 그 별일 아닌 신호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위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이 보내는 경보음인데, 여러분은 그저 알람의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잇몸병, 즉 치유염의 첫 번째 징후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걸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그건 아주 미끄러운 내리막길의 첫걸음이 됩니다. 잇몸이 말 그대로 후퇴하고, 주저앉고, 또는 제가 환자분들께 종종 설명드리는 것처럼, 치아에서부터 녹아내리는 상태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한때는 튼튼하고 단단했던 여러분의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겉보기엔 멀쩡하고 한 번도 아픈 적 없던 이가 그냥 쑥 하고 빠져버릴 수도 있어. 상상해 보세요.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이가 그냥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여러분께 겁을 줘서 치실 좀 쓰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보는 현실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40대 후반에 아주 좋으신 분이 계셨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저를 찾아오셨어. 그분은 몇 년 동안이나 세면대의 핑크빛을 봐왔지만 그냥 그게 자기한테는 정상인 줄 알았다고 인정하셨죠. 그분이 제 진료 의자에 앉았을 때 그분은 이미 전악수복이라고 부르는 입안 전체를 다시 치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수술과 뼈 이식, 그리고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해야 했죠. 그분은 결국 수천만 원을 쓰셔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단돈만 원짜리 칫솔과 하루 5분의 올바른 관리만 있었더라면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사실 돈보다 더 끔찍한 건 후회예요. 제가 이걸 막을 수 있었다는 걸 아는 게 너무 후회돼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아무리 무섭고 그 치료 비용이 아무리 비싸다 해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비용이 가장 무서운 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어.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건 거기가 열린 상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어디에 있죠? 바로 우리 몸 전체에서 세균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입 안에 있습니다. 잇몸이 그렇게 열려 있고 염증이 생기고 피가 날 때 여러분은 그 모든 끔찍한 세균들에게 혈관으로 직행하는 1등석 티켓을 끊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입 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전신 건강의 문제가 됩니다. 이미 연구 결과는 반박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매년 더 많은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잇몸염증이 제2형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치매, 알츠하이머, 그리고 심지어 심장질환과 뇌졸중 같은 무서운 전신질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다. 호스트의 톤이 지지적이고 적극적인 톤으로 바뀐다. 자, 이제 좀 관심이 생기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서운데, 그럼 어쩌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비싼 처방약이나 기적의 영양제 혹은 무슨 최신 전동기기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밤 당장 집에서 여러분이 직접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이미 검증된 방법들을 단계별로 보여드릴 겁니다. 입이 쩍 벌어진다 지금껏 해온 방식이 틀린 이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과 의사로서 저는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진 환자분들에게서조차 정말 충격적인 습관들을 보게 되거든요. 어떤 환자분들은
잇몸을 튼튼하게 만든다면서 매일 아침 소금을 한 움큼 쥐고 잇몸을 문지른다고 말씀하세요. 또 가장 흔한 것 중 하나인데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라고 라벨에 분명히 적혀 있는 그 독한 살균용 가글 원액을 매일 최고의 살균력을 기대하며 원액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민간요법들,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은 단순히 효과가 없는 걸 넘어섭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연약한 잇몸 조직을 적극적으로 손상시키고 잇몸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그리고 물론 그냥 양치질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크죠. 제 경험상 이건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소심한 양치파입니다. 이분들은 잇몸이 이미 붓고 피가 나니까 그 고통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를 거의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칫솔을 입안에서 그냥 살랑살랑 흔드는 수준이죠. 더 나빠질까 봐 두려워서. 문제는 그렇게 하면 모든 나쁜 것들을 그대로 남겨두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류도 그만큼 위험합니다. 바로 공격적인 양치파죠. 이분들은 제 의자에 앉아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이해가 안 돼요. 전 하루 3번, 10분씩 아주 세게 닦아요. 뻣뻣한 칫솔모만 쓴다고. 그러면 저는 그분 입안을 들여다보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죠. 치아 옆면에 V자 모양의 홈, 마모증이라고 부르는 상처가 깊게 파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치아를 스스로 깎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요점은 이겁니다. 당신이 소심한 쪽이든 공격적인 쪽이든 건강을 지키려 했던 그 모든 시도들, 그 모든 노력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와 잇몸을 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루 3번 양치질을 한다고 해서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하느냐, 얼마나 세게 문지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명중진짜적, 그리고 저기 숨은 곳. 자, 그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양치질을 하는 가장 중요하고 제1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상쾌한 입 냄새를 갖는 것. 그건 보너스죠. 반짝이는 하얀 이를 갖는 것. 그것도 보너스입니다. 우리의 제1 목표는 바로 벌프 치태, 플렉, 벌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치태가 뭐냐고. 식사를 하고 나서 혹은 그냥 몇 시간만 지나도 혀로 치아를 한번 쓱 문질러 보세요. 끌미끌하고 끈적끈적한 막 느껴지시나요? 그게 바로 치태입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건 살아있고 번성하고 있는 수십억 마리의 러끄운 세균 집단입니다. 일종의 세균막이죠. 그리고 이 세균들은 그냥 거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안에 남은 음식물과 당분을 먹고 좋게 말해서 배설물을 만들어내죠. 바로 벌프 독소 벌프를 내뿜습니다. 이 독소가 여러분의 잇몸으로 스며들어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잇몸이 빨갛게 붓고 피가 나게 만드는 주범이죠. 그런데 만약 이 끈적하고 부드러운 치태를 24시간에서 48시간만 방치해 두면 우리 침 속에 있는 미네랄 성분이 이 치태를 석회화시킵니다. 즉,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이건 벌프 치석, 캘컬러스, 벌프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변합니다. 여기서부터 게임이 달라집니다. 일단 치석이 되면 이건 세균들에게 콘크리트 벙커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양치질로 이걸 떼어낼 수 없습니다. 너무 단단하거든요. 이건 전문가, 즉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기구로 긁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스케일링을 받는 이유죠. 이 단단한 치석은 24시간 내내 여러분의 잇몸을 밀어내고 누르면서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합니다. 좋은 소식은 뭐냐고. 치석이 되기 전, 즉 치태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좋은 양치질만으로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의 근원을 차단할 힘을 가지고 있어. 자, 그렇다면 이 치태, 이 세균 군대는 어디에 숨는 것을 가장 좋아할까요?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치아 사이나 씹는 면을 가리킵니다. 네,
물론 거기도 치태가 있죠. 하지만 진짜 비밀 벙커, 가장 위험한 세균들이 숨어 지내는 곳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벌프 서커스, 벌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배울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서커스. 이건 아주 작은 1-2mm, 깊이의 틈이에요. 마치 터틀넥이나 작은 해자처럼 여러분의 잇몸이 치아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의 작은 틈새를 말합니다. 아주 작은 틈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하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좌우로 문지르는 스크럽 방식의 양치질로는 칫솔모가 이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균들에게는 여러분의 칫솔질을 피할 수 있는 완벽한 요새인 셈이죠. 제가 단언컨대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 서커스라는 한 곳을 공략하는 법만 배운다 해도 여러분은 이미 잇몸 관리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상위 10% 안에 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서커스만 닦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치아에 씹는 면이나 치아 사이 공간은 여전히 벌프 충치 벌프가 생길 위험이 높은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윗면을 싹싹 닦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충치가 주된 적이니까요. 하지만 성인이 되면 여러분에게 가장 크고 위험한 적은 바뀝니다. 바로 벌프 잇몸병 벌프로.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치아 윗면만 열심히 문지르고 있다면 그건 적군이 이미 성 안에 들어와 불을 지르고 있는데 성벽 갑옷만 닫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망치와 렌치 여러분의 새 무기고 이 싸움을 위한 올바른 도구.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우리는 이제 적이 누구인지, 치태, 그리고 그 적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서커스,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에 필요한 올바른 무기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싸움에는 아무거나 들고 갈 수 없어요. 제대로 된 도구가 필요합니다. 도구 샤본, 칫솔 마트에 가서 칫솔 코너에 서면 혼란의 벽이 여러분을 가로막죠. 500가지 종류의 칫솔이 있습니다. 비스듬한 칫솔모, 일자 칫솔모, 고무컵, 파워팁. 일부러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큰 머리와 뻣뻣한 칫솔모를 피하세요. 사람들은 칫솔 머리가 큰 걸 좋아합니다. 오, 이거 효율적이겠는데? 한 번에 여러 개 닦을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런 칫솔은 투박합니다. 큰 칫솔 머리는 마치 부엌의 작은 타일 틈새를 대걸레로 청소하려는 것과 같아요. 구석구석 들어갈 수가 없죠. 가장 안쪽 어금니의 뒷면이라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작은 벌프 서커스 벌프에 제대로 각도를 맞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뻣뻣한 칫솔모. 그건 그냥 안 됩니다. 절대로. 칫솔 라벨에 강한 모나 단단한 모라고 적혀 있다면 그건 경고 표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의 갑판을 문지르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조직을 닦는 겁니다. 뻣뻣한 칫솔모는 잇몸을 손상시키고 치아를 마모시킬 뿐입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규칙. 칫솔머리는 작은 것이 좋고 부드러운 모나 초미세모는 필수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칫솔머리가 여러분의 엄지손톱 크기 정도면 됩니다. 아주 좋은 기준이죠. 도구 샥2, 비밀 무기, 첨단 칫솔 엔드터프트 브러쉬. 자, 이제 전문가의 팁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잇몸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께 항상 추천하는 비밀 무기입니다. 인터넷에서 벌프 첨단 칫솔, 엔드터프트 브러쉬, 벌프이라고 불리는 것을 하나 장만하세요. 이름은 거창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냥 막대기 끝에 뾰족하게 칫솔모가 한 다발 몰아있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물건입니다. 여러분의 일반 칫솔이 아무리 머리가 작아도 놓칠 수밖에 없는 모든 벌프 사각지대 벌프를 공략하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거거든요. 잠시 후에 이걸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도구 샵3, 치약차, 또다시 악몽의 코너입니다. 미백, 치석 케어, 상쾌한 숨결,
차콜, 천연 성분. 너무 많죠?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 90%는 그냥 마케팅입니다. 임상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충치를 예방한다고 증명된 유일한 성분은 불소, 플로라이드, 불소입니다. 불소는 여러분의 치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성분이에요. 불소는 치아의 에나멜, 범랑질을 더 강하게 만들고 세균의 산성 공격에 더 잘 저항하게 만듭니다. 치아에 갑옷을 입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심지어 아주 초기의 손상 단계는 재광화시켜서 복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치약을 살 때는 상자의 화려한 앞면은 무시하세요. 뒤집어서 유효 성분란을 보세요. 그리고 불소를 찾으세요. 더 구체적으로는 불소 함량이 1000ppm 이상인 것을 찾으세요. 다만 치약을 삼킬 수 있는 아주 어린아이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구 샤포, 치실과 치간 칫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식사 후에 이쑤시개를 쓰고 계신가요? 제발 멈춰주세요. 이쑤시개는 재앙입니다. 뭉툭하고 부서지기 쉽고 음식물을 잇몸 속으로 더 깊이 쑤셔 넣어서 작은 상처를 내고 감염을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합니다. 둘의 차이가 뭐냐고. 치실, 특히 치아 사이가 빽빽하게 붙어있는 경우 치아의 펑펑한 옆면에 붙은 치태를 긁어내는 데 탁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Y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 말고 손가락에 감아서 쓰는 고전적인 실패형 치실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매번 새로운 깨끗한 부분으로 닦아낼 수 있고 치아를 C자 모양으로 더 잘 감싸 안을 수 있거든요. 치간 칫솔. 이건 제가 특히 성인분들께 가장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의 공간이나 틈을 닦는 아주 작은 병 세척솔처럼 생겼죠. 만약 여러분이 30세가 넘었다면 여러분은 잇몸이 내려가서 그 틈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양치질만으로는 이 공간을 절대 닦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벌프 사이즈 벌프입니다. 들어갈 때 살짝 빡빡한 느낌이 들어야 하지만 절대 억지로 밀어 넣으면 안 됩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크기를 찾아가세요. 트로피 여러분의 잇몸을 바꿀 3단계 습관. 좋습니다. 이제 도구가 다 준비됐죠? 작고 부드러운 칫솔, 1000ppm 이상 불소 치약, 첨단 칫솔, 그리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까지요. 이제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1단계, 사이를 먼저 닦으세요. 네, 맞습니다. 칫솔을 잡기 전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먼저 사용하세요. 왜냐고? 생각해 보세요. 치아 사이에 온갖 찌꺼기, 음식물, 치태가 꽉 끼어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다 끄집어내야죠. 치아 사이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칫솔질을 할 때 치약 속의 불소가 그 사이사이까지 제대로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치간 칫솔은 그저 부드럽게 몇 번 왕복해서 닦아내세요. 절대로 잇몸을 찌르거나 억지로 밀어 넣지 마세요. 2단계, 양치질,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이제 칫솔을 듭니다. 그리고 제발 칫솔모 가득 치약을 짜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딱 완두콩 하나의 크기입니다. 그게 다예요. 왜냐고? 양치질은 물리적으로 치태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치약 거품이 너무 많으면 칫솔모가 미끄러져서 오히려 덜 효과적이에요. 게다가 그 강렬하고 거품 많고 민트 향 가득한 느낌은 그냥 여러분의 뇌를 다 닦았다고 속이는 것뿐입니다. 거품은 그냥 비누일 뿐 깨끗함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 완두콩 크기만큼 짰죠. 이제 기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벌프 바스법, 베이스 메서드, 벌프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방법은 아까 말한 그 썰커스를 닦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방법이에요. 처음엔 좀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연습하세요. 1.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칫솔모가 잇몸을 향하도록 합니다. 즉, 윗니를 닦을 땐 위로 향하고 아랫니를 닦을 땐 아래로 향해야겠죠. 이 칫솔모의 절반은 잇몸에, 절반은 치아에 걸치게 놓습니다. 3. 그 칫솔모 끝을 썰커스,
즉 그 작은 틈새 안으로 벌프 살짝 밀어 넣는다. 벌프는 느낌으로 이치시킵니다. 이제 동작입니다. 이건 문지르기, 스크러빙, 가 아니에요. 아주 짧고 벌프 진동 벌프을 주는 동작입니다. 거의 제자리에서 칫솔을 가볍게 떠는 느낌이죠. 한두 개 치아를 기준으로 약 10초 정도 이 동작을 하고 다음 자리로 넘어갑니다. 톡톡톡톡, 이동, 톡톡톡톡, 이동. 이렇게 하면 잇몸을 마사지하는 동시에 그 요새 안에 숨어있던 치태를 쓸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3단계, 마무리, 디테일 작업 거의 다 끝났습니다. 치실 혹은 치간 칫솔을 썼고 바스법으로 양치질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최고의 기술을 써도 여러분의 일반 칫솔은 놓치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제 아까 그 벌프 첨단 칫솔 벌프을 집을 차례입니다. 이건 디테일 작업을 위한 거예요. 이 칫솔로 잇몸 선을 따라 쭉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사용하세요. 특히 치석이 잘 끼는 벌프 아래 앞니의 안쪽, 혀 쪽, 벌프과 벌프 이 어금니의 바깥쪽, 볼 쪽, 벌프을 집중적으로 닦아주세요. 맨 뒤 어금니의 뒷면까지 꼼꼼하게요. 모든 구석과 틈새를 위한 겁니다. 만약 임플란트나 교정 장치가 있다면 이 도구는 정말 필수입니다. 불응급 처방, 붓고 아픈 잇몸을 위하여.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는 걸 압니다. 원장님, 다 좋은데요. 저는 지금 잇몸이 너무 붓고 너무 빨개서 칫솔이 닿기만 해도 비명이 나올 지경이에요. 그 마음 압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일단 그 불을 끄는 단기적인 응급 처방이 필요합니다. 약국에 가셔서 클로르헥시딘, 클로어헥서다인 성분이 들어간 가글액을 찾으세요. 아마 헥사메딘이나 페리덱스 같은 일반 의약품 이름으로 판매될 겁니다. 이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지만 전문가용 수준으로 강력합니다. 클로르헥시딘은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세균들을 죽이는 데 환상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그 빨갛고 성나고 퉁퉁 부은 잇몸을 빠르게 진정시켜 줄 거예요. 사용법, 뚜껑에 10에서 15ml 정도를 따르세요. 저는 사실 이걸 물과 1 비율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30초에서 1분 정도 입안을 강하게 헹궈내세요. 만약 유독 한 군데가 심각하다면 면봉에 원액을 묻혀서 잇몸에 직접 살살 발라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꼭 읽으세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약은 뭐랄까 일종의 벌프 핵폭탄 벌프입니다. 입안의 모든 세균을 죽여버리거든요. 나쁜 놈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구강 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좋은 균들까지도. 이건 절대로 장기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 2주 이상 이걸 계속 사용하면 그 건강한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히려 치아가 착색되거나 미각이 변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규칙은 이겁니다. 이건 오직 단기적인 응급 처방으로만 사용하세요. 최대 2주입니다. 이건 절대 여러분의 새로운 데일리 가글이 아닙니다. 아셨죠? 달력 여러분의 일주일 챌린지. 호스트가 코치처럼 따뜻하게 말한다. 자,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핵심만 다시 요약해 드릴게요. 1. 우리의 진짜 적은 치아와 잇몸 사이 틈새, 즉 벌프 설커스 벌프에 숨어있는 벌프 치태 벌프입니다. 2. 올바른 도구를 준비하세요. 작은 칫솔 헤드, 부드러운 칫솔모, 1000ppm 이상 불소 치약, 치실 치간 칫솔, 그리고 첨단 칫솔. 3단계 습관을 따르세요. 1. 치실 치간 칫솔 먼저. 2. 바스법 양치질, 45도 각도, 진동. 3. 첨단 칫솔로 마무리. 4. 만약 잇몸이 응급 상태라면 벌프 클로르헥시딘, 헥사메딘, 벌프을 단기간 사용해서 불을 끄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많은 내용이라는 거 알아요. 20년, 30년, 40년 동안 해왔던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분명 어색할 거예요. 처음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자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분씩 칫솔질을 했지만 치아를 닳게 만들었던 분. 하루 3번 양치질을 했지만 결국 감염에 시달렸던 분. 그분들의 문제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분들의 문제는 별표 올바른 방법을 몰라서 별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하나 할게요. 저한테 단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오늘 배운 이 새로운 방법,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 딱 7일만 실천해 보세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그 일주일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극적인 차이를 느끼게 될 겁니다. 잇몸이 훨씬 편안해지고 더 탄탄해지고 입안이 아마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잇몸 문제로 고생하거나 피가 난다고 불평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친구분, 부모님, 가족분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미소를 지켜드리기 위해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